교재 40페이지부터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예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기가 3개 나와 있고 뭐 3개 중에 옳은 것 찾으라는 문제인데 제가 한두 개 해보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직접 해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전제를 일단 기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적어도 하나에는 뭐 이런 표현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얘도 번호를 매겨볼까요? 이런 뭐 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2번이랑 3번에는 뭐뭐 했다면 뭐뭐 한다, 뭐뭐 했다면 뭐뭐 한다 이런 내용 나오니까 어때요? 가원 명제구나 라는 게 바로 보이죠. 그리고 첫 번째 전제랑 네 번째 전제에는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선언 명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1번, 셋 중에 적어도 하나에는 상품이 들어있다. A에 상품이 들어있으면 그냥 A라고 쓰고 A에 상품이 들어있지 않으면 not A라고 쓸게요. 그러면 얘는 A 또는 B 또는 C인데 그냥 나온 김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들 얘 선언 명제니까 가원 명제로 바꿀 수 있겠죠?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선언 추리의 추리 방식이 뭐였어요? 추론 방식이 뭐였죠? 3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A랑 B가 아니면 C야. 이런 식의 추론 방식이었죠? A가 아니면 뭐겠어요? B 아니면 C겠죠? 다시 얘기하면 A에 상품이 들어있지 않으면 B 또는 C에는 상품이 있을 거예요. A랑 B에 상품이 만약에 없다면 C에는 있겠죠. 이런 식의 추론이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얘기했던 대로 가원 명제로 바꾸면 돼요. 자, 요거는 문제풀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연습 차원에서 지금 학습의 초반이니까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A에 만약에 상품이 없으면 B에 있거나 C에 있겠죠.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A에도 상품이 없고 B에도 상품이 없으면 C에 상품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제가 A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B를 가지고도 되고 C를 가지고도 되고 A, B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조합이 다 가능하겠죠. 요거를 대우 명제로 바꾸면 B에 상품이 없고 C에 상품이 없으면 A에 상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이렇게 3개 이상 엮여 있을 때는 가능한 명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사실은 이 상태에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연습 차원에서 한번 써드린 거예요. 자, 그럼 지우고 풀게요. 자, 두 번째 거. A에 상품이 들어있고 그리고 B는 B였대요. 자, 그러면 C에 상품이 들어있다.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명제 2개로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안 되죠? 앞부분에 전건 여기에 또는이라고 나와 있어야지 조건부가 그렇게 나와 있어야지 나눌 수 있는 거지 이거는 2가지가 다 만족되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뜻이라서 나눠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하죠. C에 상품이 들어있다면 상품이 들어있는 상자는 2개 이상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C에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2개의 상자에 상품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뜻이죠. C에 하나 있고 나머지 2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상품이 들어있다는 뜻이라서 C에 상품이 있으면 A에 상품이 있거나 B에 상품이 있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으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4번은요. 적어도 하나는 빈 상자래요. 자, 그러면 A와 C 중 적어도 하나는 빈 상자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가 B였거나 C가 B였다. 자, 이렇게. 그럼 이거 가원 명제로 어떻게 바꾸죠? C에 상품이 만약에 들어있다면 A에 상품이 들어있지 않겠죠.
가업 명제로 바꿀 때 이렇게 이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안 된다면 나머지다 라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A를 기준으로 해도 뭐 상관없죠. 근데 굳이 C로 한 이유는 C가 많이 언급돼서 제가 쉽게 연결하려고 이렇게 쓴 거고요. 뭐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기왕 문제를 풀 때는 얘네들을 좀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같이 써놓는 게 좋겠죠. 같이. C의 상품이 들어있으면 2번이랑 3번은 같은 내용이 바로 나오니까 같이 처음부터 써주는 게 좋아요. A에 있거나 B에 있다. 이런 의미고 또 봐봐요. 여러분들 C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요? 이거 같이 쓸 수 있겠죠? C의 상품이 들어있으면 A에는 상품이 없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선언줄이죠? C의 상품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물론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봐야겠죠. 같이 묶어서 보면은 C의 상품이 들어있으면 결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B의 상품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연결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이게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체크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전제 2번, 3번, 4번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게 정리가 되고요. 첫 번째 거는 굳이 같이 안 해도 돼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A의 상품이 들어있다면 B에도 상품이 들어있다. 자, 여러분들 A의 상품이 들어있으면 B의 상품 이거 만들 수 있어요? 기억. 자, 기억 보세요. 기억. 제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억. A에서 B까지 가야 되죠? 요거는 그러면 요런 식으로 갈 수 있겠네요. 자, 요거 대우명제로 바꾸면 A 상품이 들어있으면 C의 상품이 들어있지 않고요. 그러면 어때요? A의 상품이 들어있지 않거나 B의 상품이 들어있다 이건데 A의 상품이 들어있으면 A의 상품이 들어있지 않거나 라는 요 선택지를 고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연결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결국엔 다 연결돼요. 기억. A의 상품이 들어있다면 B에도 상품이 들어있다라면 뭔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B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A에서 화살표가 시작되는 명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니까 A가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거 얘밖에 없잖아요. 뭔가 여기에서 반대쪽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B로 끝나는 거 얘는 이렇게 거꾸로 가도 여기에서도 나오고 뭐 여기서도 나오니까 뭐 선택지가 여러 개인데 어쨌든 A의 상품이 들어있으면으로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 부분 대우명제로 바꾸면서 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정답으로 이렇게 바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제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이 니은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니은. 자, 여러분들 니은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B의 상품이 들어있다면 A와 C 중 적어도 하나에는 상품이 들어있다. 자, 요 조건 니은 한번 써볼까요? B의 상품이 있다면 A 또는 C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떡볶이 예시 들었던 거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니은 B에 상품이 들어있다면 A와 C 중 적어도 하나에는 상품이 들어있다. 예죠? 이게 완성이 되려면 물론 이 뒤에 것도 뭐 애매하지만 이게 완성이 되려면 어쨌든 뭔가 이런 식으로 거쳐 가야 돼요. 거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B에 상품이 들어있을 때 어떠하다라고 얘기하는 명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오려면 무조건 얘가 일단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라면을 해 먹으려면 라면이 있어야죠. 자, 그런 건데 보시면 주어진 전제 1, 2, 3, 4번 중에 B에 상품이 들어 있다면으로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전제가 있는지 보세요. B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이런 애들은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위에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을 때 뭐였나요? 이거 뭐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워놓고 필요 없는 거?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B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는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문제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절대 나올 수가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 이 뒤까지 어떻게 연결될까? A랑 C까지 생각하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아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디귿에 해당하는 건 이 부분. 저희가 처음에 선언 추리했던 부분 거기에서 이미 확인되었던 정보니까 정답은 이제 3번으로 기업과 디귿으로 확인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난이도는 조금 높은 문제였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그냥 가원명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했었던 선언 추리를 활용하는 내용이 끼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놓는 선언이랑 뭐 연언이 많이 등장하게 하는 좀 그런 방식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는 데는 좀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제 13번으로 갈게요. 자, 봅시다. 네. 자, 예제 13번은 이제 또 다른 유형을 말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뭐 가원명제가 좀 대체로 많죠. 뭐뭐 하면 뭐뭐 하다라는 가원명제가 좀 대체로 많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네 번째 조건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조건. 다른 애들과는 달리 얘는 어때요? C 카페는 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확정된 그런 정보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이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보세요. D가 문을 열었다면 B는 문을 열지 않았다. D가 문을 열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D가 문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가정과 조건과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일 뿐이죠. 그런 애들인데 그래서 다른 애들을 우리가 이용할 때는 실제로 D카페가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풀이를 해야 되지만 이 네 번째 거 확정됐다라는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이제 풀이를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뭔가 정리하면서 도식화를 한다라기보다는 저 네 번째 거를 기준으로 푸는 거죠. 쟤부터. C 카페는 문을 열지 않는다.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자, 표현했다가 지울 건데 얘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처음부터 도식화를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C 카페가 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얘부터 화살표로 이어지는 이 뒤에 애들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지. 이게 결과로서 나온다고 해도 이 앞의 내용들이 실제로 성립이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를 풀 때 그냥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자, 그러면 제가 C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는 그런 명제를 좀 보겠죠. C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명제가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죠. 자,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야 되니까 얘네들을 각각 대우명제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두 번째 거 대우명제로 바꾸면 C카페가 문을 열지 않으면 A도 열지 않는다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C에 대해서 언급 나와 있었던 거.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C도 문을 열지 않고 B도 문을 열지 않는다면 A는 문을 연다죠. 그러니까 C만 단독으로 이렇게 떼가지고 붙일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세 번째 거는 not A이면 B 또는 C잖아요. 그죠? 이거를 대우명제로 바꿔도 여기다가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얘가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바로 이어 붙이진 못하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not A로 연결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not A로. not A로 연결할 수 있는 걸 뭐 찾는데 사실은 여기 그거 A에 초점을 맞추면 세 번째 전제가 그냥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not A이면 뭐예요? B가 문을 열었거나 C가 열었다는데 C가 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건 이미 확정이 된 사실이니까 이게 삭제가 돼서 얘만 남는 거죠. B는 문을 연 거예요. 자, 그러면 B에서 뭔가 또 연결되는 게 있는지 보세요. B에서. 여기 다섯 번째. 자, 대우명제로 바꾸면 D 카페가 문을 열면요. B가 열면 D는 열지 않는다로 연결이 되고요. 자, D가 열지 않으면 그 아래 여섯 번째 전제에 의해서 E도 열지 않는다로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언급됐죠? C가 열지 않으면 A 안 열고요. B는 열고 D 열지 않고 E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을 연 카페는 얘 밖에 남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정답 2번이었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이렇게 체크하는 문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항상 이렇게 모든 전제를 다 연결해 가면서 찾아가면서 푸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좀 직관적인 애들 위주로 보는 거예요. 직관적인 애들. 무슨 말이냐면, C카페가 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정보가 있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이걸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요거였죠, 요거. A카페가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거. 아이고, 같이 씁시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제가 바로 뭘 하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이어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좀 먼저 지어놔요, 이렇게. 일단 A는 무조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 제가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요런 애들 말하는 건데, 요런 애들, 뭔가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되는 여러 개가 묶여있는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요거 대우명제로 바꾸면 뭐예요? E가 문을 열면 D도 문을 연다죠. E가 문을 열면 D도 문을 연다라는 건 요 4번이 답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해돼요? E가 문을 열면, 이거 대우명제로 바꾸면 E가 문을 열면 D도 문을 연다인데, 선택지 4번을 보면 E 카페가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D도 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선택지 4번 답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선택지를 소거하면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네, 자, 됐네요. 이런 느낌으로 선택지를 소거해 가면서 우리가 그럼 나머지 뭐 2개만 어떻게 확인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 해드립니다. 자, 부지런히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기준법을 활용하는 문제.
자, 귀류법이라는 추론이 있는데 이미 설명은 드렸고 귀류법이라는 거를 실제로 활용하는 문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도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정리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일단 문제에서 2명만 출장을 간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사실 얘도 중요한 정보인데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문제 부분에 나오는 조건 항상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첫 번째 거, D와 C 중 한 명만 가는 경우는 없다. 이거 어떤 의미죠? 한 명만 가는 경우는 없다. 간다면 둘 다 가고 안 가면 둘 다 안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B랑 C는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B가 출장을 가면요. C가 출장을 가고요. C가 출장을 가면 B도 출장을 가는 거예요. 바꿔서 보면 B가 출장을 안 가면요. C도 안 간다는 거고요. C가 안 가면 B도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명제인데 이걸 우리가 동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같죠, 상태가. 그래서 B가 가면 C도 가고 C가 가면 뭐 B도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화살표를 이렇게 양옆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좀 나눠서.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된다. 대우명제로 바꿔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 거. A가 출장을 안 가면 쟤네도 안 간대요. A가 출장을 가지 않으면요. 요거 같이 쓰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바꿔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직관적으로 가압명제로 나와 있으니까 바로바로 해보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는 대체로 이렇게 공통으로 나와 있는 애들을 보통 이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D가 출장을 간다라는 내용이 공통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부터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좀 정리가 되는 편이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편이고 C가 출장을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B도 안 가는 거였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죠. 요거 어떻게 연결하죠? A가 출장을 가지 않으면, 다시 써볼게요. A가 출장을 가지 않으면 B도 안 가고 E도 안 간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연결하면 A가 출장을 간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건요. 이건 어떻게 연결하죠? 이거를 굳이 같이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B가 출장을 가면 A도 출장을 간다. 이렇게. 근데 B가 출장을 가면요, 여러분들 C도 출장 간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뭔가 얘네들을 정리한다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 얘도 굳이 화살표로 이렇게 쓰지 않고 C가 출장을 안 가면 B도 안 가는 거야. 같이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귀류법을 이용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여기에서 D가 만약에 출장을 가면 어떻게 되죠? E도 출장을 가고 A도 출장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D가 출장을 가게 되면 E랑 A까지 총 3명이 출장을 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주어진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D가 출장을 가면 안 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즉 여러분들 문제에 주어진 이 상황이 2명만 출장을 가는 상황인데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 전제들을 정리해 봤을 때 D가 출장을 가면 3명이 출장을 가서 문제에 주어진 저 상황이랑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출장을 가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순된 점을 찾아서 추론하는 게 귀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으로 D는 일단 출장을 가지 않아라는 게 확정이 되고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아래.
B가 출장을 가면 C도 가는데 A도 가는 거죠. C가 출장을 가면 B도 출장을 가고 A도 출장을 가는 거예요. 얘네도 세 명이 이렇게 묶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B도 출장을 가면 안 되고 C도 출장을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출장을 갈 수 있는 사람이 E랑 A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다 라고 이렇게 골라지는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일단은 귀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요약해서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 풀었던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제 12번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예제 12번 보시면, 자,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이런 전제들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들도 어때요? 결론들도 가원 명제죠.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원 명제를 활용한 추론에는 A면 B이고 B면 C이다. 이런 애들 가지고 A면 C다라는 형태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가원 명제를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엮어서 내리는 결론은 똑같은 가원 명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문제는 어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한 가원 명제들을 가지고 추론하는 건데 결론이 어떻죠? 결론이 가원 명제가 아니라 누가 출장을 간다라는 두 명이 딱 골라지는 거죠. 확정된 정보가 나오죠? 확정된 정보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본 순간 귀류법을 활용하는 문제라는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귀류법은 가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결론이 바로 나오는 애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구조를 봤을 때 선택지를 딱 보면 아, 귀류법이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날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빠르게 푸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자,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도식화해서 풀고 있는 이거는 이게 만약에 주관식 문제였어도 똑같이 풀었을 거예요. 주관식 문제였어도 출장 가는 사람 2명 누군지 찾아봐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E랑 A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거에 맞게 풀이를 했으면 좋겠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 보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조건 봤을 때 어떤 생각했어요? 출장을 가면 둘 다 가고 안 가면 둘 다 안 간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지 4번이 답이 아니구나라는 게 바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직관적인 거 볼까요? 자, 요런 거. D가 출장을 가면 E도 출장을 가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 답 안 되겠죠. D가 출장을 가면 E도 출장을 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얘는 괜찮고.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한번 볼까요? A가 출장을 가지 않으면 B도 출장을 안 가고 E도 출장을 안 간다고 했으니까 이거 대우명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 방향 바꾸고 이렇게 부정 기호 바꾸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E가 출장을 가면 A도 출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돼요. 또 B가 출장을 가도 A가 출장을 가야 돼요. 이거 안 되죠. A가 없으니까. 똑같이 2번이 답이다라고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제들을 다 나열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거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이 무리 없이 잘 된다. 정석대로 어떻게 보면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 잘 된다라고 하면 그런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억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아, 나는 선택지를 좀 활용해서 풀 수 있어야겠다, 풀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선택지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지를 활용해서 푸는 방법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그런 방향이긴 하지만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석대로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문제 풀 때 이 문제가 되게 만만한 문제구나, 아주 쉬운 문제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끼거나 뭐 긴장이 된다, 약간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안 보여요. 여기만 보고 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고 풀어야겠다라는 걸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석대로 푸는 방식을 다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지를 좀 이용할 수도 있겠다. 여유가 있으면 여기도 좀 봐라. 얘네를 좀 이용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자, 부지런히 예제 풀고 저희 연습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43번이 아니라 43페이지에 이 네 번째 유형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뭐 유형을 어떻게 구분했냐? 일단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예제 15번에서 요 네 번째 영철이라는 애가 등장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은 결론이 어때요? 선택지를 보면 선택지에 이렇게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선택지 자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문제인데 이런 걸 어떻게 푸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잘 보세요. 1번, 2번, 3번은 뭐 가원 명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전칙 명제로 봐도 상관없겠죠. 인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은 면접을 통과한대요. 모든 이라는 말이 없지만 인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은 전부 다 면접을 통과한다. 뭐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전칙 명제로 보는 거고, 얘는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특칙 명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영철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아까 그림 그렸던 대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영철이라는 애가 있어요. 영철. 이 친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뭐냐면 선택지 1번. 영철이가 이러하다면, 영철이가 어떠하다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선택지의 앞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이 가정들이 여기에 추가로 포함이 된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철이가 필기시험에도 합격했고 선택지에 나온 대로 어떠하다면 얘를 어떻게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철이라는 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당연히 필기는 합격했고 빨간색도 그대로지만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영철이가 이런 애인데 이런 애야 라고 판단하는 문제인 거예요. 즉 따지고 보면 이겁니다.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고, 여기 결론에 파란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얘인 거예요. 여기 요거 나머지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면 돼요? 문제에 주어진 이런 과정들, 조건들, 이런 애들을 바탕으로 이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 이 연결고리가 바로 얘네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의 문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한번 이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지우지 말고 풀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자, 첫 번째 거.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채용된다라는 내용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채용되고요. 채용된 애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를 지금 같이 체크한 거고, 자, 이건요. 인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은 면접을 통과한대. 면접 얘기가 여기가 나오지만 바로 앞에다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로 인성검사에 합격한 애들은 여기에만
여기에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뭐 정리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자, 제가 선택지 3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 자, 일단은 3, 4, 5번 이렇게 해볼게요. 선택지 3, 4, 5번. 선택지 3번. 영철이가 인성검사에 합격했다면 선택지 3번의 내용은 여기에 인성검사에 합격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인성검사에 합격했으면 영철이가 면접에도 합격을 했겠죠. 그럼 영철이는 뭐예요? 면접에도 합격을 하고 필기시험에도 합격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용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성검사에 합격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조건들이 다 조합이 되고 연결이 돼서 채용이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선택지 3번이 정답인 문제예요. 오답은 어떻게 골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답은 자, 선택지 4번. 많이들 오답으로 고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4번입니다. 이거 좀 조심할 필요 있어요. 자, 근데 오답인 애들은 아주 단순하게 오답이에요. 잘 봐요.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걸 보고 이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이 구조가. 영철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보고 파란색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라고요. 파란색이라고 결론을 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파란색이라는 결론을 내리려면 이런 결론이 나오려면 무조건 모든 빠르게 씁시다. 모든 P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전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런 결론을 내려면 이런 전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요. 선택지 4번을 오답으로 많이 고르는데 잘 봐요. 영철이가 인성검사에 합격했다라는 결론을 내리려면 모든 P는 인성검사에 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인성검사에 합격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화살표 뒤에 들어가는 전제가 있나요? 이렇게 얘가 화살표 뒤에 들어가는 이런 전제가 지금 위에 있어요? 인성검사라는 건 오직 여기에서만 언급되는데 인성검사에 합격하면 어떻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지 어떤 경우에 인성검사에 합격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아닌 거예요, 무조건. 일단은 이 뒤에 언급되는 것들은 우리가 전제랑 결론 찾는 그 문제, 아까 제일 처음에, 오늘 강의에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그 유형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결론을 내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결론을 내리려면 모든 P는 이 파란색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인성검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명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화살표 뒤쪽에 들어가 있는 전제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아니다라는 게 사실 금방 나와요. 자, 5번 봅시다. 5번. 얘가 채용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5번은 볼 필요도 없는 문제가 뭐냐면 영철이가 여러분들 채용되지 않으면 어때요? 영철이가 설령 여기 채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철이가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라는 정보가 달라질 순 없죠.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건 확정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얘가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라는 얘기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못은 되는 거죠, 이러면. 그러니까 5번도 아닌 거죠. 정답은 3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정답률이 조금 낮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같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을 다 풀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유형들이 연습 문제 21번부터 50번까지 이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남은 시간 그리고 바로 다음 타임까지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 제가 설명드렸던 유형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는 시간을 드릴 거고 아니면 제가 추가로 설명할 만한 유형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빠르게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1번은 제가 설명을 했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에 보면 2가 참을 말한다라는 확정된 정보가 있죠? 이 확정된 정보로부터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한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1분 조금 오버된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21번. 제가 문제를 봤을 때 참을 말하는 사람은 최대 몇 명이냐? 약간 이런 표현이 들어가죠? 최대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건 참을 말하는 사람이 딱 2명이다, 3명이다 이렇게 확정되는 건 아닌 문제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제를 훑어봤을 때 가언명제가 대체로 나와 있구나 라는 걸 보면 대우명제를 잘 활용해서 얘네들을 잘 도식화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정보 때문에 이는 참을 말한다라는 이것부터 정리해야지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2에서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 5번째 전제는 일단 당장은 활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굳이 여기다 같이 쓰자면 앞에다가 이렇게 쓰는 건데 2가 참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지 D가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활용 안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를 좀 이용하겠죠. 두 번째 거를 이용해서 2가 참을 말하면 C는 거짓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더 이상 2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러면 이제는 C에 대한 정보를 연결할 생각을 해요. C가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걸 또 이렇게 찾아가고요. 그러면 C가 거짓을 말하는 것 쪽을 보면은 이 세 번째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얘네를 봤을 때 F 또는 A가 참이면 뭐 C도 참을 말한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F는 C, A는 C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단계를 나눠가면서 생각해도 되지만 저는 나중엔 여러분들이 그냥 얘를 보고 이거 대우명제로 바꾸면 C가 거짓을 말하면 F도 거짓, A도 거짓이구나. 좀 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F 거짓이고요. A도 거짓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됩니다. 이걸 대우명제로 바꿨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더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첫 번째 전제 보시면 A가 거짓을 말하면 B도 거짓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더 연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 네 번째 전제는 아까 5번째 전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B가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찾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는
E가 참이라고 해서 뭔가 G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화살표가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딱 확인이 되죠. 이것도 활용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E가 참을 말하면 이 4명이 거짓을 말한다라는 걸 확정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여기에 지금 언급되지 않은, 그러니까 D 그리고 G, 이 둘은 어떻다? 참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서처럼 참을 얘기하는 사람은 최대 몇 명이냐라고 얘기하면 2를 포함해서 얘네 둘까지 최대 3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최소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면은 확정된 애만 1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하는 겁니다. 자, 이거 유동적으로 바뀐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26번 볼게요. 연습 문제 26번 보세요. 교재는 46페이지입니다. 자, 얘는 풀기 전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볼 건데, 자, 여러분들 힌트를 먼저 드린다는 건 이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전제 한번 보세요. 전제 보시면 어떻죠? 가원명제만 나와 있죠. 가원명제만 나와 있죠. 그런데 결론은 어때요? 결론은 확정된 정보가 나오죠?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귀류법을 활용하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제와 결론을 봤을 때 귀류법을 활용하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귀류법을 활용하는 문제라는 건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 되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26번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짧게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26번. 귀류법을 이용하는 문제고 모순을 발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풀이 방법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 해볼게요. 물론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B사원이 출석을 하면 K도 출석을 한대요. K가 출석을 하면 S도 출석을 한답니다.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B사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S사원이 출석한다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네 번째 거는 조심하셔야겠죠?
출석한다,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여기에는 결석한다, 결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다른 표현, 반대되는 표현이 나오니까 혹시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L사원이 결석하면 B사원이 결석하지 않는다, 출석한다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출석한다랑 결석한다라는 건 그냥 완전히 정반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석한다라는 걸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L사원이 결석을 하면요. B사원은 결석하지 않는다, 출석한다니까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실 보이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 단계에서도 보이면 좋은데 잘 봐봐요. 여러분들 B사원이 출석을 하면 S가 출석하죠. B사원이 결석을 해도 S가 출석하죠. 이 말은 B가 출석을 하든 말든 S는 무조건 출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S는 무조건 출석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유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대우명제로 바꿔볼게요. 자, 화살표 방향을 거꾸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순서는 그대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기류법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S가 결석을 하면요, B가 출석을 한다랑 B가 결석을 한다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결과가 같이 나오죠. 모순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S가 결석한다라는,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추론을 하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조금 더 기류법에 가깝게 S가 출석을 할 수밖에 없구나, S가 출석하는 건 확정이구나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S가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또는 뭐 여기에서 S가 출석한다라는 게 확정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없다라는 건 이 의미예요. S가 출석한다고 했을 때 그 뒤에 화살표로 연결해 가면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S사원이 출석한다라는 요 정보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6번은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건데요. 물론 이렇게 풀이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뭔가 아까처럼 선택지를 좀 활용한다면 K사원이 출석하면 S도 출석한다라는 이런 내용에서 선택지 1번은 일단 아니에요. 선택지 2번도 없대요. 이것도 B사원이 출석하면 K도 출석한대요. B사원만 출석할 수가 없죠? 얘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S는 무조건 출석하나 봐. 확정되죠? 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S는 무조건 하나 봐. 뭐 그렇게 하고 물론 3번이 답이냐 4번이 답이냐라는 걸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결국엔 뭐 똑같이 따져봤어야겠지만 선택지를 이렇게 좀 줄여가면서 S가 일단 무조건 출석하는구나라는 걸 좀 이런 방식으로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리하자면 핵심은 기류법을 활용하는 문제라는 생각을 문제의 구조를 보고 바로 할 수 있냐 없냐,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풀고 저희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